자, 이어서 우리는 제28강입니다. 28강과 관련돼서는 자료가 두 개가 있죠. 복습 문제가 3월 31일자로 보충자료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보충 자료가 3월 31일자로 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충 자료 잠깐 지난번에 했던 거 고쳤던 건데 제가 정식으로 활자화 시켰습니다. 3월 31일자 보시겠습니다. 321쪽 제일 아래 기억의 내용 중 이라죠. 과목부터 과목을 동그라미 1부터 3까지 이렇게 고쳐야지 이치에 맞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걸 고치기 바라고. 두 번째, 320쪽 위에 박스 안에 4의 기억 내용 중 과목부터 과목까지를 편집상 1부터 3까지 고쳐야만이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과목 대신에 1부터 동그라미 1부터 3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322쪽에 좀 한번 봐볼까요? 예, 그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과목부터 과목까지 선출된 적 없다 이런 뜻이 뭐냐면 직접 선출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즉 동그라미 1부터 3번까지 못했다는 뜻은 직접 선출을 못했기 때문에 어디서 할 것이다? 입대에서 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고치면 되겠고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편집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것이 맞다. 1부터 3까지 고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들어갑니다. 관리계약 등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 보니까 18회, 20, 21, 22회 작년, 재작년 안 났고 이제 25회 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먼저 준칙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와서 시험 문제. 준칙은 누가 정하는가 그거. 관리계약 준칙은 누가 정한다? 시도의사가 정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도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니고 오직 시도의사.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내용들이 되게 많죠. 되게 많습니다. 이걸 다 외우라고 권할 수는 없지만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좀 봐놓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봐놓는 게 좋겠어요. 시간 나는 대로.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거 하나만 봐드릴게요. 즉 329쪽 옆에 페이지 21번 329쪽 옆 페이지 21번 보니까 공동택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관리계약에서 준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죠. 이때 이제 임차인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선정 기준을 갖다가 관리계약으로 하게 돼 있는데 여기 임차인 누가 될까요? 그러면 어린이집 임차인 누가 임차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이 입대인 내지 거기 아파트 공동택 관리 주체 거지만은 이걸 이제 어린이집을 갖다가 빌려 쓴단 말이죠. 그게 이제 임차인 선정 기준입니다. 임차인 원장님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보니까 신청 자격 뭐 선정의 심사 기준 등등 나오죠. 아무래도 이 원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다 이 어린이 그런데 교육을 받거나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거기서 좀 표현되는 게 뭐냐면 3번을 좀 보고 싶어요, 제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자 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해야 되는 비율 이렇게 나가죠. 자, 그게 뭔 소리냐면은 밑에 4번에 임대료미 임대 기간이 있어요. 임대료미 임대 기간. 이제 이 입주자 대표 입장에서는 그 임대를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적게 받는 게 일단은 많이 받는 게 좋죠. 그리고 임대 기간을 많이 주는 게 좋아요, 짧게 주는 게 좋아요. 짧게 주는 게 좋습니다. 매정하지만 그래야지 빨리빨리 가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입주자 등 중에서 애들을 맡기는 사람들 얘기하는 애들 맡기는 사는데 만약에 임대를 너무 많이 받거나 임대차 기간이 짧게 되면은 이 원장님도 돈을 내게 되니까 이 교육질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옛날에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나온 적이 있는데 간식을 갖다가 뭐 자기네 친척이 식당에 쓰던 꿀꿀이죽을 먹였다든가 사과를 다 썩은 걸 먹였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그 임대료나 너무 임대차 기간이 너무 이게 입자 대표 입장에만 서면 안 된단 말이죠. 결국 누가 손해 보니까 애들을 보내는 입자 등 즉 학부모가 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의 일정한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래서 간섭을 한다는 얘기죠. 이거 너무 비싸네. 이러면 우리 애들한테 불리기 있을 텐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 동의된 비율도 역시 여기 정하도록 되어 있다. 누가 동의해 주는 겁니까? 애들 보내는 그 학부모들 얘기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림도 보시고 나머지 뭐 쭉 보니까 그 주차장 그 28번입니다. 주차장 갖다가 이제 임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차장. 근데 28번에 주차장 같은 거는 사실상 수도권 같은 데 주차장이 모자란데 임대하겠어요? 지방 같은 데 좀 여유가 있을 때 다른 데다 임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등등이 나와 있다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준칙을 정하고요? 시도의사. 넘어갑시다. 그래서 보니까 다시 얘기했지만 여기 또 나오잖아요. 330조 위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입주자 등은 일단 이거 하세요. 관리계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계약을 정한다. 이거 꼭 알아놓으세요. 참 많이 나왔어요. 특별히 준칙을 참조하여입니다. 따라서가 아닙니다. 준칙을 따라서가 아니라 참조하여입니다. 따라서 하면 틀립니다. 참조하여고. 두 번째, 이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공동택에서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무조건 많이 비싸게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관리계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전적 운영, 보육 서비스 수준, 서비스 질이죠. 이런 걸 갖다가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되겠죠. 무조건 임대료 많이 받는다고 많이 받는 건 장대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4번도 되게 쉬운데 많이 나왔어요. 새로 이사한 사람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즉 승계한 사람에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다 살짝 없다. 이렇게 아주 단순히 나온 적 있어요. 쉽게.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계약의 제정 등이 나와요. 제정 등. 관리계약의 제정 등이라는 것은 관리계약의 제정하고 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등에는 얘기된 겁니다. 제정은 언제 하는 거예요? 처음 만드는 거죠. 개정은 언제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죠. 이거예요.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제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리지널 코스는 누가 제정을 제안하냐면 사업체가 제안해요. 사업체가. 그 다음에 의무관리 전환하는 거 있죠. 의무관리 전환 중간에 할 땐 누가 제안하고 관리인이 제안해요. 관리인이 제안합니다. 이제 개정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하면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제정부터 봅시다. 제정 보니까 사업 주체가 나오죠. 오리지널. 사업체가 입주인재와 관리계약 체결할 때 아직은 입주자가 없어요. 입주 예정만 돼 있는 거예요. 짓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관리계약 체결할 때 제한한단 말이죠. 다만 뭐냐면은 거기 입대가 구성되기 전에 거기 29조 3 이러한 갖고 있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아까 어린이집 같은 거 있죠. 어린이집 같은 거 다 함께 돌봄센터 이런 거 있어요. 그것을 만약에 입주 끝난 다음에 그때서 이제 관리계약을 만든단 말이죠. 어린이집 같은 거 다 함께 돌봄센터 등등 그 관리계약 내용을 넣게 되면은 애들이 한참 기다려야 돼요. 이사 와서도. 그래서 미리미리 이사 오자마자 빨리 입소시키기 위해서는 미리 관리계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개월 전에 제한할 수 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3개월 전에 미리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입주하면 그대로 이제 애들이 뭐 어린이집도 갈 수 있고 다 함께 돌봄센터 등등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3개월 전 그거. 그러면 이걸 이제 결정할 때 최초 그 제정한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다.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 서면동. 아직 더 입주 안 했으니까 그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동그라미 4번이에요. 이거는 의무관리였어요. 나중에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하려면 또 똑같이 관리계약 만들어야 되겠죠. 이때는 누가 제안한다고요? 관리인이 제안한다. 관리인. 근데 여기는 입주자가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입주 이행자가 아니라 전체 입주자 등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개정. 개정 어떻게 하면 0 몇 조라고 됐죠? 0 몇 조라고 그랬죠? 3조라고 됐죠? 0, 3조로 개정한다. 고친 걸 0, 3조로 하면 돼요. 그럼 0, 3조가 뭐냐? 페이지 309쪽. 페이지 309쪽. 보면은 거기 가운데에
관리 방법 결정 변경 그 요건이 나와요. 박스 안에 309쪽 박스 있죠? 그거예요. 개정할 때는 입대 의결로 제한하고 전체 입자 등 가반 찬성에서 개정할 수도 있고 또 전체 입자 등의 10% 이상의 서면으로 제한하고 전체 입자 등의 가반 찬성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고 개정할 수 있다. 요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외우면은 두 가지 외우는 거예요. 관리 규약을 개정하는 요건도 외우고 관리 방법을 결정 변경하는 요건도 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거양득이에요. 일거양득이 되겠습니다. 자, 일석이조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꼭 있어요. 그걸 외워놓으세요. 두 가지 외운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서 331쪽 올라와서 신고. 만들었던 개정했던 신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들었던 개정했던 신고를 하는데 보통 개정은 누가 신고하냐면 입대위 회장이 하는 거예요. 입대위 회장이 누구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시장, 원수, 고시장한테 신고하고 재정은 처음 만든 거는 오리지널을 누가 신고하고? 사업체가. 중간은 관리인. 그 나오죠? 그렇게 되면 신고한단 말이죠. 이체 맞죠? 근데 전환할 때 관리인이 신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입주자 등의 10% 이상의 연수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했어요. 동그라미 2번. 며칠 내 신고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고요? 7일 꼭 하시고. 밑에 동그라미 4번. 그럼 구체적으로 며칠 내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 며칠 내? 30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핵심만 하면 돼요. 30일 내. 당연히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 다음 층간소음 방지. 이건 뭐냐면 위층에서 뭐죠? 쿵쾅쿵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맨날 얘기하지만은 이럴 때 밑에 층 사람은 열받으니까 낫을 들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권총 들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관리주치한테 연락하게 돼 있어요. 관리주치한테. 실제로는 뭐다? 관리사무소가 돼 있죠. 거기 연락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사무소 직원이 나와서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 넘어가지 마시고 이 층간소음에 있어 괄호 벽간소음도 포함하는데 그거 아세요? 이거 시험지 나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피해자다 그러면 보통 이 부분이 층간소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옆에도 층간소음 대상이다. 옆집의 소리도, 옆집 소리도. 그 다음에 시험지 나오기를 어디도 대각선 여기도 대상이다. 요거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그 절차가 좀 나와요. 처리하는 절차가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맞닥뜨려서 쫓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한테 맡긴다? 관리주치한테 맡기니까 즉 관리사무소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관리주치한테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게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동그라미 4번입니다. 332쪽 동그라미 4번. 뭐 하는 거예요? 조정을 신청할 수 있죠. 동그라미 4번. 조정 신청할 수 있죠.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이나 환경 분쟁 조정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가 돼 있죠.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근데 동그라미 5번. 이게 어렵게 실무에서 주관식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공동부령이다 라고 되는데 국토교통부 가르치고 환경부 가르쳐가지고 실무에서 주관식 나온 적이 있어요. 어려운 표현이었어요. 사실상 어려운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실무에서 나온 적이 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이거 하시면 될 거. 그 다음에 간접흡연. 괄호 5번 간접흡연은 술 먹는 거예요? 담배 피는 거예요? 예? 뭐 얘기하는 걸까요? 담배 피는 거죠? 담배 냄새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화장실 같은 데 올라오고 베란다 올라오고 막 이런 거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럼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수준 되면 읽어보면 뭔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이거 읽어놓고 이야 참 난해하다 그러진 않으니까 시간 내놓고 읽어놓으세요. 한 번 정도 읽어놓으세요. 나와도 상식적인 것이니까. 다음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이게면은 아파트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또 올라가 보니까 돈도 대줄 수 있어요. 333쪽
돈을 더 어디서 대주냐면은 그 재활용 매각 수입 등 공동체 관리하면서 부수로 발생하는 수입. 예를 들어서 뭐 폐지 같은 거 파는 거 있죠. 또는 분야에서 그 주관에서 일반 그 장사꾼들이 이렇게 장사하는 거 있어요. 아파트에. 그죠? 가끔 하잖아요. 그런 거 돈 받거든요. 그런 돈으로 지원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적 방법의 의사결정. 꼭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할 때, 즉, 동대표, 입대임원 뽑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즉, 온라인 같은 걸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사실상. 그죠? 온라인 같은 걸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앞으로 이제 세대가 바뀌니까 여기 이런 데보다 더 젊은 층들이 많아지니까 앞으로는 10년, 20년 지나면 다 이런 걸로 할 거야, 아마. 아직은 좀 연세 드신 분은 여기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나 앞으로는 더 그 신세대들은 이게 더 쉬울 거예요. 이게 쉬운 거예요. 이게 더 쉬운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은행 같은 것도 많이 더 점포가 축소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 우리 할아버지나 뭐 이런 분들이 가서 은행 가서 돈 찾고 그러지. 다 젊은 사람은 다 앉아가지고 하고 막 해버리죠. 그죠? 자, 03번. 관리비 및 회계 운영.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죠? 관리비 회계 운영 보겠습니다. 첫째, 관리비는 누구한테 낼까? 입주자 등이 관리시한테 언제 낼까? 매월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번에 보니까 월별 금액 합계라고 됐잖아요. 그죠? 월별. 비목이 몇 가지가 있을고 10가지가 있다. 10가지. 이 비목을 외워놔야 돼. 이름 정도로 외워놔야 돼요. 외워놓고 334쪽 가보니까 세부내역 있죠? 344쪽에 세부내역 있잖아요. 이 세부내역은 실무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 이래서 다음 중 일반 관리비에 들어가지 않는 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세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무는. 우리는 10개 비목 정도 알면 돼요. 그러나 실무는 그 깊이 있게 334쪽 그 내용까지도 아는 것이 좋다. 그 뜻입니다. 옆에 가서 잘 나오는 겁니다. 335쪽 제일 위에 되게 잘 나와요. 뭐가 잘 나오냐? 장기선 충당금, 안전단 실시비용 이 두 가지는 요거는 관리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 잘 나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관리비 용지에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관리비가 아니에요. 두 가지 꼭 외워놔야 돼요. 아니다. 이거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이거는 입주자 등이 원래 업주한테 내줄 걸 누가 중간에 거둬서 내준다? 관리시가 대신 거둬서 내주잖아요. 이게 대행납부예요. 대행납부. 몇 가지 대행납부 한다고요? 6가지가 아니죠.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9가지가 되죠. 9가지가 대행납부가 되겠네요. 특별히 이용의 입대 운영 경비는 이게 관리비예요? 관리비가 아니에요? 입자 대표 운영 경비 돼 있잖아요. 관리비예요? 관리비가 아니에요? 관리비가 아니죠. 관리비 같으면 벌써 저쪽에 걷었죠. 관리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행 납부하는 겁니다. 자, 그림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도 하시면 됐고. 또 거기 동그라미 6번입니다. 주민 공동시설 인양기 등은 그 아파트는 항상 써요. 일부만 쓰게 돼요. 일부만 쓰게 되겠죠. 그때 쓴 사람한테만 받을 수 있다. 쓴 사람한테만 받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 7번에 물이 샌다. 그럴 때 물이 셀 때 두 세대 이상 공동에 사용되는 때는 직접 보시고 그 해당 세대한테만 돈 받을 수 있어요. 물이 셀 때 거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 이거 많이 실무에서 들어봤죠? 이 돈 거둔 거 어떻게 관리하는가? 관리비 등을 관리처가 어디? 입대위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이체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이체하는데 이때 장기선 충당금은 별도 계좌한다. 즉 통장이 달라야 돼요. 같은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장기선 충당금은 계좌가 달라야 돼요. 그것도 잘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등록할 때 인감 같은 거 등록할 때 관리사무소장 직인 외에 입대회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중에 지출 결의할 때는 도장 2개 찍혀야 되겠죠? 그 뜻입니다. 그러면 밑에 박스는 뭐냐?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관리비나 장기전축 걸 갖다가 이래서 뭐 몇십억 되거든요. 합치면은 큰 아파트는 이걸 갖다가 사채업자가 이자 잘 줄 테니까 우리한테 맡겨. 그럼 맡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금융기관에 맡겨야 된다? 정식 금융기관에 맡겨야 된다. 그 뜻입니다. 돈 뜯기면 큰일 나니까 그 뜻이에요. 그것이 그 정식 금융기관이에요. 그걸 외울 것까지는 없고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 공개 같은 경우는 올라갑시다. 관리비 등의 공개입니다. 공개할 때 어떻게 공개하냐면은 거기 관리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리고 게시판하고 또 어디다가 공동체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것이니까 보시면 됐고 그런데 동그라미 12번입니다. 이건 최근에 들어간 건데 의무관리가 아니에요. 원래 의무관리가 아니면 여기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의무관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일 때는 100세대 이상일 때는 역시 거기는 입대위가 있어요? 관리인이 있어요? 의무관리가 아니니까. 관리인의 입대예요. 관리인이죠. 관리인이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 이해하셨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터치를 하는 거예요. 몇 세대 이상일 때? 100세대 이상일 때. 근데 복합건물이에요. 복합건물일 때 100세대는 주택만 세워서 100세대 이상일 때 하게 됩니다. 네, 그런다 하시면 됐고요. 네. 자, 역시 13번 밑에 역시 이거 의무관리가 아닐 때 관리인은 언제까지 한다고요?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337조 올라가서 관리비 예치금의 징수, 즉 관리비 선수금이에요. 선수금. 관리비를 미리 몇 달 미리 받거든요. 첫째 기억은 뭐냐면은 입주한다며요. 입주한다면은 예치금을 누가 누구한테 받습니까? 관리 주체가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예치금을. 그런데 입주 전, 니은은 입주 전이에요. 입주 전은 관리처가 아직 없잖아요. 누가 있죠? 사업체가 있죠. 사업체가 아직 입주 안 했으니까 입주자예요? 입주이행자예요? 입주이행자 가반수가 입주 때까지 입주이행자와 관리계약 체결할 때 그때 미리 받을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겁니다. 반환. 근데 이 반환을 여기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이건 이런 의미예요. 이사 갈 때예요. 이사 가다. 딴 데 이사 갔다는 팔고 이사 갔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팔고 이사 갈 때는 자기가 미리 몇 달치 낸 거 있잖아요. 그걸 반환받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이죠. 관리비를 몇 달치 밀렸네? 그때는 뭐 한 다음에 반환할 수 있다? 정산하고 소위 깐 다음에 반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등. 여기서는 이거 알면 돼요. 원칙적으로 기업, 전자 입찰 방식이 원칙이다. 그리고 경쟁 입찰이 원칙이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 입찰 방식이 원칙이고 경쟁 입찰 방식이 원칙입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 다만 넘어가서 얘기합시다. 넘어가서 338쪽 위에 동그라미 2번의 박스 이거 몇 번 나왔어요. 작년에 여기서 나왔어요. 작년에 여기서 나왔는데 좀 깐깐하게 나왔어요. 약간 꽈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집행할 때 아무래도 집행하면 좀 유리한 지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행할 때 관리처하고 입대위가 서로 알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돈 관계니까. 그래서 법에서 얘기하기를 요건 네가 하거라. 요건 네가 하거라. 이렇게 정해놨어요. 요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작년에 나온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관리처가 사업자 선정한다고 집행도 다 해버리네.
사업자 선정도 하고 집행도 다 한다. 그게 뭘까요? 청소, 경비, 수독 등 유해공사죠. 또 주민 공동설의 위탁 등등이죠. 이런 거. 이건 다 하는 거예요. 누가? 관리체가. 두 번째, 입대위가 다 하는 거예요. 입대위가 사업자 선정하고 집행하는 거예요. 거기 뭡니까? A, 주로 뭐다? 뭐가 보입니까? 하자 보수나 보이죠? 하자 보수와 관련돼서는 입대위가 다 해버리네. 근데 디귿, 요거는 사이좋게 나누는 거예요. 입대위가 사업자 선정하고 관리체가 집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충당금 사용하는 공사, 전기안전 관리 이용형. 이거는 사업자 선정은 입대위가, 집행은 관리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박스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도 했었는데 또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좀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작년에 나왔고. 이어서 밑에 동그라미 3번. 이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은 그 기존의 사업자를 갖다가 용역사업자, 그래서 청소사업자를 선정했었어요. 용역을 줬었어요. 근데 그 용역사업자 온 다음부터 아파트가 막 지저분해요. 그냥 막 담배 꽁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일단 거기 기간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사업자 선정할 때 그 업자가 참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때 이제 그 업자 참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누구한테 관리체 또는 입대위에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때 얼마 동의 받아가지고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명 동의 받아서 이런 뜻입니다. 네, 오케이. 다음 회계 운영. 밑에 일단 동그라미 1번, 3번 시험제 주관식 도 나오고 객관식 나왔어요. 1번은 예산입니다.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몇 개월 전? 1개월 전. 요거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결산입니다. 결산. 회계연도마다 사업 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해서 종료 몇 개월? 2개월. 요거. 그래서 전 1개월, 후 2개월. 요거 시험제 많이 나왔고. 밑에 가운데 동그라미 2번. 요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중간에 회계연도 중간에 인수인계 받았다. 그러면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해서 입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중간에 받았으면. 그런데 다만 다음 회계연도 시작하기 기간이 몇 달 안 남았다? 석 달이 안 남았다. 그때는 그냥 입대결로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339조 위에요.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300세대 이상으로 하나 있고 300세대 이상. 또 하나는 니은은 300세대 미만인데 의무관리예요. 두 가지 생각하세요. 300세대 이상. 또 하나는 300세대 미만인데 의무관리. 일단은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돼요. 300세대 이상은 외부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되는데 다만 그 관리체가 너무너무 깨끗해요. 털어도 먼지 하나도 안 나요. 그럴 때는 입자 등의 3물 이상 서면동의 받으면 그 년도는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단서가 있고. 다음 동그라미 니은. 300세대 미만인데 의무관리예요. 근데 냄새가 나요. 그때는 누가? 박스. 입자 등의 10분 이상의 연세 요구하거나 입대에서 어길기하면 이 관리체는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감사인을 갖다가 선정할 때 누가 선정하느냐? 입대위가 선정하게 되고 또 입대위는 시장군수청장이나 또는 공인회계사한테 똑똑한 감사인 추천을 의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분 이상의 연세에서 감사인 추천 요구하면은 입대는 그 감사의 추천을 의뢰한 후 감사인 추천을 의뢰한 다음에 추천 받으면서 감사인을 선정해야 된다. 10분 이상일 때는. 주민들이 원할 때는. 다음 감사의 내용. 이거 어렵게 나온 적 있어요. 이거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거 회계감사 내용. 자, 거기 일단 이거 나왔어요.
공동대 관리처는 매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내? 9개월 이내에 다음에 재무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거 나올 뿐만 아니라 주관식으로 밑에 박스 주관식으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재무 상태표 가르친다든가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가르친다든가 이렇게 해놓고 주관식 써라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몇 년 안 돼요. 굉장히 어렵게 나온 적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이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왜냐면은 회계에서 이런 용어를 쓰나 봐요. 좀 낯익나 봐요. 저는 괜히 낯설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또 쓴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나온 적 있다.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는데 이렇게 한번 어렵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340쪽 제일 위에 감사 보고서입니다. 제일 위에. 그래서 거기 감사 보고서. 감사에는 관리처가 회계감사 받으면 몇 개월 내? 1개월 이내에 관리처에게 거기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내려가서 이때 관리처는 보고받았으면 1개월 내 입대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대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동그라미 6번 밑에 회계감사에는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대로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제출하고 정보 시스템에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죠? 공동대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라. 이렇게.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몇 개월이 보인다? 1개월. 다음 밑에서 한번 회계서류 작성 보관. 요거 아셔야 됐죠? 시험지에 나온 적 있어요? 몇 년? 5년. 5년입니다. 5년. 근데 꼭 장부로 보관한다. 이렇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파일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다. 전자 파일로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 표현합니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그렇죠? 옛날에는 서류가 쌓였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이렇게 파일 만들어 넣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몇 년이라고요? 5년이다. 다음 위에 통으로서 3번 회계서류의 공개. 그래서 이제 보여달라면 보여주고 복사하면 복사해주게 되는데 다만 다음에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해야 된다. A. 개인정보법상의 고유식별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 비밀. 이게 뭐냐면 이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이런 거 있죠? 번호 같은 거 얘기하죠? 여권 이런 거. 그거. 그다음 두 번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자 있다. 가지고 공개되면 문제가 많다. 일단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4번 계약서 공개. 외워야 되겠죠? 이것도 나옵니다. 계약을 체결했다. 자, 몇 개월 내? 1개월 내 어디? 공동대 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한다. 1개월 아셔야 되겠어요? 요거. 다음 5번 주민운동 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나오죠?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 나오는데 실제로 나온 적은 없고 확률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도 심화가니까 설명은 드려볼게요. 자, 만약에 헬스센터를 입대가 직접 하지 않고 관리처가 직접 하지 않고 어느 전문업자한테 맡긴단 말이죠. 그렇게 맡기려면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얼만큼 동의를 받아야 될까 하니까 넘어가야 되겠죠. 넘어가서 보니까 기억은 뭐냐면 보통 아파트예요. 보통 아파트는 A. 입대 의결, B. 입자 등의 10% 이상의 요청해서 제한하고 그 다음에 입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돼요. 이게 보통 아파트입니다. 이게 기억입니다. 제한은 두 길이 있죠. A, B로 제한하고 입자 등의 과반수 동의 받으면 되는데 맡길 때, 위탁할 때 니은은 임대택. 임대택은 두 가지예요. 임대주택도 이 공동대 관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요청하거나 임차인의 10% 이상 요청해가지고 임차인 과반수 동의받아서 그 위탁관리를 갖다가 결정할 수 있어요. 방법을. 위탁관리가 아니라 참 거기
위탁관리죠. 거기 맡기는 거, 이거 맡기는 거,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하는 거 맡길 수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복합건물이에요. 복합건물. 주택도 있고 아닌 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입대 의결이나 입자 등의 필요사항을 요청해가지고 입자 등의 과반수 동의 얻어가지고 그 위탁 운영을 맡기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동의는 다 얼마죠? 과반수죠. 과반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6번. 이것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도 심하게 설명드립니다. 옆에 단지 사람들이 말이죠. 와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헬스가 너무너무 넓은데 좀 비어요. 그래서 옆에 단지 사람들한테 옆에 사람들도 개방하고 돈 받고 할 수 있게끔. 옆에 단지도 개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예요. 그것도 동의받아야 되겠죠. 보니까 수준 낮은 사람들이 와서 있네. 싫어. 그러면 안 못하는 거고. 그래서 얼마 동의받냐? 다시 기억 니은 기억이세요. 첫째, 기억은 보통 아파트예요. 보통 아파트는 입대 의결로 또는 입자 등의 10% 이상으로 제한해가지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계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입자 등이 동의받아야 돼요. 아까 위에서는 얼마 동의해서 과반수 동의라고 했잖아요. 근데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계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받아야 돼요. 결국에는 2분의 1을 넘게끔 정해요. 규정을 갖다가 동의받는 거를. 마찬가지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도 임대사업자 요청이나 임차인 10% 이상 요청해가지고 제한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계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임차인이 동의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의받을 때 2분의 1 동의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과반은 넘어야 돼 일단은.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복합건물 이하 동문이에요. 이하 동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올라가서 7번 사업체의 어린이집의 임대차 계약 체결 등 봅시다. 시장 등은 입대가 구성되기 전에 다음에 주민공동시설 임대차에 필요할 때는 사업체로 하여금 입주인자 과반수 서명 등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미리 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입주하고 난 다음에 늦잖아요. 그래서 미리 사업체가 입주인자 계약 체결해가지고 얼마 동의받아서 서면 동의 받아가지고 그 해당서를 갖다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미리미리. 어떤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 이런 거 있죠. 특히 어린이집 같은 거는 몇 개월 전에 미리 계약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3개월 전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어서 공사, 시설 관리 및 행위 허가. 장기성 계획.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장기성 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두 주체가 수립합니다. 두 주체가 수립한다. 하나는 뭐냐면 사업체. 그 아파트 지원 사업체가 수립하고 또 하나는 리모델링 하는 자. 사업체나 리모델링 하는 자가 수립한다. 근데 복합건물은 건축허가 받았겠죠? 건축주가 수립하면 되고. 근데 그럼 이거 원칙적으로 사업 주체 또는 리모델링 하는 자가 장기성 계획 수립해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규칙하기 위해서 주요 부분을 고쳐서. 그래가지고 언제 제출합니까? 사용공사 받을 때. 사용공사 받을 때 사용검사건자한테 제출하고 사용검사건자는 이걸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딱지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넘긴다고요? 관리처에게 인계한다. 많이 배웠죠? 실무에서 광동택 관리처에게 인계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인계한다. 이거 관리처에 인계하고 넘어가서 이때 장기성 계획 수립 대상이 344쪽에 박스인데 모두 몇 가지가 있습니까? 4가지가 있죠. 4가지. 이것은 한마디로 의무 관리 대상과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죠. 이래서 거기 우리 의무 관리는 B, C, D에 뭐가 꼭 들어갔어요? 150세대 이상 들어갔잖아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됐고. 그다음 니은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위원회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수립하거라. 이 경우 해당 공동택의
건설 비용을 고려된다. 검토 중 시험지 나온 적 있죠? 자, 누가 검토 조정합니까? 입대위와 관리처가 몇 년마다 꼭 외우세요. 3년마다 외워야 되겠죠? 이거 많이 얘기하죠. 실무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니은도 하세요. 근데 필요할 때는 3년이 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다. 이거 아세요? 얼마 동의받았어?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알아야 면제하죠. 그래서 소장한테 장기성계획 조정, 장기 조정을 위해서 검토를 위해서 교육받으세요라고 소장한테 얘기합니다. 소장은 누구한테 가서 교육받는다 그래서 시도자가 시하는 계획을 거기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관리처가 소장님 받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어디 가면 돼요? 시도의사가 시하는 교육, 거기 가서 교육받으세요. 실제로 위탁 교육 시켜요. 위탁 교육합니다. 그렇게. 가로 2번 장기선 충당 적립 등 되게 잘 나오죠. 이거 엄청나게 잘 나오죠. 잘 나옵니다. 첫째, 관리처가 누구한테 돈 건다고요? 소유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제. 입주자가 아니죠. 소유자. 이거 많이 나왔어요. 소유자. 그런데 어떻게 쓰느냐? 사용. 장기성계에 따라 쓰는 건데 다만 해당 공동택의 입자 과반수 서면돼 있으면 용도를 전용해서 쓸 수도 있다. 얼마가 동의해주면 과반수 서면돼 있으면 어디다 쓰냐? 딴데. 조정 등 비용. 이게 하자 조정입니다. 이거 하자 조정입니다. 이거 하자 조정, 하자 분쟁 조정 이해하고 하자 진단 감정 비용. 또 이를 청구하는 데 쓰는 비용. 한마디로 하자와 관련돼서 돈을 쓸 수가 있어요. 하자에 대해서. 됐습니다. 다만 이렇게 쓰면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다음 옆으로 가셔서 보충 345쪽 박스 안에 보충 이것도 아셔야 돼요. 자잘한 글씨지만 아셔야 돼요. 첫째, 1번 요율은 공동택의 공용 부분의 내구 연한들을 고려해서 관리계약으로 정한다. 다음 두 번째, 건설 임대택을 분양전환 이후 관련물을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전 충당금 요율은 민간 임대택법 시행령, 공공택법 시행령 따른 특별수선 충당금 정리율에 따른다. 요거 2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상 여기 분양 전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민간 임대는 양도 이후 이런 뜻이고 공공 임대는 분양 전환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임대사업자가 또는 공동사업자가 임차인한테 팔았다는 얘기죠. 팔은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번은 그림을 좀 그려야 돼, 제가. 2번은 그림 그려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건설 임대주택입니다. 건설 임대주택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임차인들이 살고 있겠죠? 자, 이제 이게 만약에 10년짜리다. 그러면 이게 10년 지나면 이게 팔도록 돼 있다. 그때 민간 임대는 양도한다라고 얘기하고 공공 임대는 분양 전환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분양 전환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임차인들이 돈을 많이 내서 이걸 샀어요. 즉 분양 전환을 받았다고요. 임차인들이 돈을 내고 분양전 받았으니까 이제 임차인의 지위가 여기서부터는 샀으니까 소유권 이전을 했겠죠. 여기서부터 뭐로 변하냐면 입주자로 변하는 거예요. 입주자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임대택법, 여기서부터는 공동택 관리법을 적용하게 되겠죠. 그런데 분양전했으면 그 임차인들이 샀으니까 자기 집 됐죠. 그때 산 사람들이 정식으로 입주를 이 분양전환 날짜에 한꺼번에 왕창 입주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차차차 입주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이만큼
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과반수가 입주하거든요. 임차인들이. 물론 거기 살고 있지만은 이렇게 봐요. 때문에 돈 냈으면 다 100% 입주한 것이 아니라 과반수가 입주할 동안 기다려줘요. 자, 이렇게 입주하게 되면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뭘 만든다? 입주자 대표도 만들겠죠. 이제. 여기까지 뭐가 있었고? 임차인 대표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인수인계를 받아요. 임대사업자로부터 입대인으로 임시인계 가는데 이 정식으로 인수인계 받기 전까지 요거. 이거는 장기선 충당금을 할 것인가? 특별선 충당금을 할 것인가? 원래 임대주택, 여기는 뭐죠? 특별선 충당금이죠? 여기는 장기선 충당금인데 요거 과도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특별선 충당금 요율로 한단 말이에요. 거기. 특별선 충당 요율로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 방법. 월간 세대별 장기선 충당금은 총 손비 나누기 총공급 면적 곱하기 12 곱하기 계획기간 그 다음에 곱하기 세대당 주택공급 면적 이렇게 이거는 실무에서 계산해 볼 건데 아마 실무에서 계산해 봤어요? 이렇게 할 건데 이건 뭐 어떤 얘기냐면 여기 12는 왜 12가 있을까요? 12는 왜 12가 있을까요? 매달 낸다는 뜻이에요. 12달. 매달 낸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세대당 주택공급 면적을 왜 곱하냐면 그때 면적이 클수록 많이 낸다는 뜻입니다. 40평짜리하고 20평짜리, 40평짜리가 더 낸다. 그런 뜻이에요. 계산상.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 됐고. 그 다음에 4번. 적립금액은 장기선 계획으로 정한다. 됐고. 충당금 적립금액은 장기선 계획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5번도 하세요. 충당금은 관리자가 밑에 있는 것을 포함한 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장기선 계획에 따라 작성해서 누구 의결을 사용한다? 입대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정부가 예산 집행할 때는 무조건 집행합니까? 국회를 통과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이거 잘 나오죠? 이 충당금 언제 걷느냐? 1년, 다음에 해당하는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이죠? 매달 적립.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다. 이거 중요하고. 그럼 어느 날부터냐? 그 기준이. 더구나 1번. 보통 아파트는 사용검사죠. 사용검사부터 1년. 다음은 임시사용승인은 임시사용승인부터 1년이고. 밑에 2번은 건축법에 지은 거예요. 건축법.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겠죠. 그 세대가 작죠. 건축법에 이었을 때는 뭐죠? 사용승인 되겠죠. 사용승인부터 1년이 지난 날 이렇게 나간다는 뜻입니다. 임시사용승인은 그때부터 계산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1년이 경과한 날에 속한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이렇게. 다음 7번. 이거 잘 나오죠? 미분양. 미분양은 누가 돈 낸다? 사업체가 부담한다. 이것도 많이 배웠을 겁니다. 사업체가 부담한다.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8번, 9번. 이것도 시험지 나온 적 있어요. 이 충당금은 누가 내도록 되어 있어요? 소유자가 내도록 되어 있죠. 근데 용지에 같이 나오거든요. 세든 사람인데. 그래서 사용자가 내버렸어요. 같은 용지. 그럴 때는 소유자가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 소유자하고 세든 사람 사용자 간에 서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꼬치꼬치 법조문 딱 들으면서 내가 이번에 몇천 원 더 냈는데 나한테 입금시켜주라고 얘기했더니 그봐 이때 소유자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면 영수증 가져보세요 이랬단 말이죠. 그때 9번에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어디 갔어요? 관리 주체죠. 관리사무소한테 갔겠죠. 여기 관리처리라 표현되는데 관리사무소죠. 실상 가서 확인증 띄워주세요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우리는 이런 것들은 사송가니까 연말에 몰아서 띄워줍니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체 없이. 이것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8번 구문도 시험지 나왔어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 예. 자 346쪽 괄호 4번 안전관리 계획 및 교육 등 요건 이제 우리가 29강에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29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